자, 우리 문법 간단하게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자, 의문 변동이지, 그지? 자, 뭐 개념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자, 간단하게 떠올려 보자. 자, 일단 기억에 이렇게 맨입이라는 발음에는 어떤 의문 변동이 있니? 자, 니은 첨가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 우리가 떠올려 줘야 돼요? 시읒 탈락이 보이고, 그다음 디귿, 입학인데, 자, 이렇게 비읍, 히읗 만났어. 그래서 둘 다 사라지고, 피읍, 이렇게 됐네, 그지? 자, 이게 뭐지? 자음, 축약, 그리고 마지막에 칼날, 자, 이거 뭐예요? 유마가 되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뭐 답은 더 쉽게 풀리죠, 그죠? 자, 그 의문 변동의 유형만 뭐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일단 기억에서 첨가 어떠니? 맞지? 자, 디귿은 축약 맞니? 맞네. 음. 자, 넘어가고요. 자, 지금 12번 볼게요. 이제 12번 보고, 우리가 지금, 어느 반은 또 이걸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은 다 끝나기도 했고. 자, 보자. 자, 일단 여기에서 그 다음을 이해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애초에 우리가 이게 그 시간 표현이랑 관련 지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즉,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기억 보면은 비가 지금 내린다라고 해서 뭐라 그래 얘들아 이런 걸?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하지 시간 부사. 자, 그리고 내린다인데, 자, 내린다에 뭐가 보여요? 우리 분석하면 어떻게 돼? 뭐 하나 정도만 자세히 해볼까? 자, 내리 플러스 니은다. 그치? 그래서 이 내린다에는, 자, 즉, 니은이라는 이름 뭡니까? 자, 현재 시제 선어말. 맞지? 자, 이렇게 현재 시제 소노말 어미를 통해서 뭐다?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음. 자, 니은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역시나 시간 부사 사용했고, 이제 그 다음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내릴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내리 플러스 리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뭐 것이다는 됐고. 그래서 내리 플러스 리을. 그래서 이 리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니?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이래야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시간 부사 그리고 이제 이런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그 시제, 즉 어떤 미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 자, 마지막 내가 찾아간 곳에 이제 이랬어. 찾아가는, 그치? 곳은 됐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활용해가지고, 과거 드러냈다라고 해야 되고, 또 뒤에도 읽어보면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었다. 맞지? 자, 이렇게 이거는 또 아니요, 현재된다. 즉,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역시나 또 과거 드러냈다. 자, 그래서 이 1번의 기억에는, 이제 기억에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저 어때? 사건시 발화시 일치.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 되잖아. 음. 자, 우리가 이걸 현재를 나타내는 그 문장의 표현이잖아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현재. 자, 이제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즉, 니은에는 선어말 어미를 통한 시간 표현이다. 이거 안 되잖아. 자, 선어말 어미. 자, 이제 관형 사용 전성어미고요. 이제 우리가 이 전성어미라고 하든가, 전성어미는 어말어미니까 이제 어말어미를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치? 나머지도 좀 보세요. 이제 디귿에는 관형 사용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있다 이랬어. 이제 디귿에 관형 사용 어미 맞니?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에는 부사어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시간 부사어, 지금, 내일 이렇게 있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하지 어때? 이제 이게 우리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치? 이제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발화시는 언제나 현재니까. 그리고 디귿에는 사건 시와 발화 시를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는 앞선다. 그러니까 발화,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 시는 이미 일어났죠. 사건은 이미 일어났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얘기하는 거 맞고 또 이렇게 해서 과거. 맞는 말이네.
자, 그다음에 이 13번 같은 게 이제 뭐 읽어보시면 그 A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 시제이긴 한데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 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A는 실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미, 자, 실제 의미는 뭐다? 미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B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get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측의 의미가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된 거네. 음. 자,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 그 1번 A 보시면 잠시 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니까 즉 발표된다에 이 니은 현재 시제 선언말음이 맞니?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의미가 어때요, 지금? 그래서 발표가 지금 되고 있니? 그건 아니죠. 자,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자, 당연히 자, 이 녀석이 일단은 그 A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 자, 2번도 보면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그지? 이제 이것도 현재 시제 소나마 어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사건은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떠났니? 아니잖아요. 이제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맞는 얘기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 4, 5번 잘 살펴보시면 애초에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1, 2번 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get이 좀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일찍 출발하느라 참 고생했겠다. 고생했겠다.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문맥상의 이제 의미를 결국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게 이제 시간 표현에서는 뭐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요소를 먼저 공부하고 그 각각의 요소를 정확하게 이제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정말 이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우리는 이제 문제로 많이 만나보게 되겠죠. 음. 자, 자, 우리 일단은 문법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독서 지문 하나 갈게요. 그 독서 지문 어디로 오냐면, 또 과학 지문이었는데 어려웠어, 그지? 어디야? 좀 많이 넘어와 보세요. 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아, 여기다. 음. 자, 우리 그 38번 문제 나오는 지문, 즉 13페이지로 오세요. 이 지문은 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볼까 하거든. 우리 문제 하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래요. 보통 여기 문제에서 너희들 그림 들어있는 거 그거를 거의 대부분 친구가 다 틀렸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게 이제 이 오늘 독서 첨삭의 목표다. 알겠지? 자, 일단 1문단은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시작이 괜찮았어. 뒤에 가서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래서 1문단 읽어보면 요새 이렇게 지금 대기오염이 좀 심하대. 그치? 그래가지고 대기오염하고 이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세계에서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좀 위해서 자동차 분야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중이래. 자,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의 배출이 좀 적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좀 적은 친환경차가 요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은 뭐 정리할 만한 내용은 없고,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 친환경, 나 환경이라고 쓴 거야. 음. 자,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게 된, 요새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친환경차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먼저 이제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다, 그지?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에너지자 이거지. 운동 에너지로 당연히 변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두 차는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는 뭐다? 모터만으로 구동이 된다. 자, 이제 근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함께 그 뭐겠어? 이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차는 모터도 있어. 모터가 뭔데? 전기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거, 그치?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차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엔진. 자, 이 앞말이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엔진이라고 한대. 자, 그리고 엔진은 다 들어봤잖아.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하고 엔진을 함께 사용해서 구동을 한답니다. 음. 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이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한대. 이건. 그래서 차가 감속할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사라진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 내연기관차는 차가 감속할 때 이 운동 에너지가 그냥 사라져 버린대. 음. 자, 그런데 이 친환경차, 자,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그지? 자, 이 친환경차는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충전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한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 뭐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인다. 만약에 이 내연기관차 이 자체를 만약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1문단하고 연결해서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오염물질의 배출이 좀 많은, 알겠죠? 자, 그런 차다. 뭐 지금의 차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왔던 그런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단 읽었고, 음. 자, 이 문단부터 사실 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문단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비록 실제 읽을 때는 좀 빠르게 읽어야 하기도 하고 또 막 마음이 급하잖아. 문제도 막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막 하면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맞든 틀리든 다시 한번 이제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이 친환경 차이는 일단 크게 전기하고 이 수소 전기를 좀 묶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일단 이 두 차는 결국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뭐다? 바로 모터를, 자, 즉 모터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음, 모터를 통해. 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이 하이브리드는, 자, 모터도 있지, 그치? 그런데 모터와 함께 무엇도 있다? 실제 내연기관차처럼 정말 연료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열 에너지를 막 발생시켰을 때 이제 그게 결국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엔진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전기 수소전기는 이제 모터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이 모터랑 엔진을 둘 다 같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친환경차는 게 결국 뭡니까? 이 전기나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전부 다 모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모터가 있다는 거. 자, 이제 그래서 이 친환경차들은 결국 모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니? 결국 이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 효율이 좀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 자, 그다음 3문단에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준다, 그지? 하이브리드는 출발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한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 구동,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어려워야 돼? 그건 아니지, 그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건데, 출발할 때는 모터를 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이제 그리고
또 주행 시에는 그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 모터 쓰는구나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주행할 때 자 주행할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모터하고 엔진을 적절하게 왔다 갔다 쓴대. 자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연비가 더 좋고 배기가스가 좀 저감이 된답니다. 음. 자, 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는 엔진이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어떤 얘들아? 처음 보니? 이것도 막, 이거 뭐야? 막 그랬어. 이렇게 새로 알아들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수소전기는 원래 모터만 있어. 라고 해서 이 문단에 얘기했으니까 좀 편하고 자연스럽게 봐줘야지, 그지?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문장. 그렇게 전기차는 이라고 해서 좀 나눠봤다, 이것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은, 자, 모터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전기 에너지를 쓴대. 그렇구나. 이 하이브리드 차는 출발할 때부터 주행 시에는 왔다 갔다. 그치?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고전압 배터리 충전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하다. 그치? 연료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수소를 저장한대. 그래서 이걸 전지 삼아 쓰는 거지. 음.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음. 좀 나눠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 지금 읽은 것까지만 자 볼게. 일단 이 하이브리드는 출발할 땐 어때? 출발할 땐 모터를 쓴대. 음. 자, 이제 그리고 주행할 때는 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모터도 쓰고 엔진도 쓰고 적절하게 이용한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뭐다? 연비가 좋다 그런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연비도 실제 좀 좋고, 그리고 이 배기가스, 배기가스는 어때야 돼? 당연히 이렇게, 좀 적게 나와야겠지. 자, 그러니까 친환경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음. 자, 이제 그리고 이 전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수소전기. 에이, 그냥 한꺼번에 뭐 쓰기보다 따로 쓰자.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전기를 보자. 자, 전기차는 어땠어요? 배터리에다가 충전하는구나. 이게 끝이었어, 그치? 자, 이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충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소전기. 자, 수소전기는 어때? 결국 이 수소를 음, 연료 전지로 사용한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뭐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되네요. 음, 음. 좀 작게 해가지고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까지 읽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연료 전지는, 자,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을 꽤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 그치? 자, 연료 전지는 그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켜. 그러니까 즉, 이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자, 그런데 이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고 있다. 또 가로로 쌓으면 된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네. 이것을 스택이라고 해. 자, 이런 말. 또, 이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 생성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앞 내용 잘 보면은, 지금, 연료전지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 뭐 이것도 우리 정리 다 해버리니까 한번 하면서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지금 얘는 좀 직렬로 연결한다 그랬고 또 가로로 쌓아 만든다 그랬어. 그치?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는 스택 자 이렇게 할 거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그 연료 전지를 어떻게 쌓아 만드는가? 그 연료 전지의 모양이야, 이거는.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지 지금 그것을 또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거든. 다 정리해줘야지, 당연히. 자, 그럼 볼게. 일단 이 연료 전지에는 수소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 저장된 수소가 있어. 그런데 뭐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그 공기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료 전지에는 저장된 수소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만나는 거야. 연료 전지에서는. 음. 그래서 그것이 만나서 이 산화 환원 반응 과정이 막 생겨났대. 자, 해보자. 그래서 일단 연료 전지에는 먼저 수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런 산소. 자, 이 산소를 만나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지금? 이 산화, 그리고 이 환원이라고 하는, 그 반응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어.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풀어주고 있지. 이 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거래. 자, 전자를 내어주는 거래. 이 산화라고 하면 이 전자가 분리되는, 나가는 건가 봐. 자, 전자가 나가는 거야. 음. 그리고 또 환원이라고 하면 또 반대인가 보다. 그치?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래. 자, 산화는 전자를 내어주는 것이었고, 이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음.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쓰자. 자, 산화는 전자가 나가는 거,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음. 자,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원화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 지금 얻는 것도 이제 들은 거고, 잃는 것도 들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대로 또 이온화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근데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면 자 어디야? 아 여기다. 즉 환원이 된다는 건 전자를 얻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할 거고 반대로 이렇게 전자를 좀 잃는 것, 자 그것은 좀 양이온이라고 할 거래.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역시나 산화와 관련된 유사한 표현들 봤지. 환원과 관련된 유사한 표현들 본 거지. 그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문단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자, 벌써 뭐야? 4문단이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우리가 실제 읽을 때는 막 이렇게까지 천천히 할 수는 없을 거야.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그래도 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해보고자 이 글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차분하게 분석해보는 자, 이러한 어떤 자기의 성실한 행동이 점점 더 내가 현장에서 이 모의고사를 읽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 첨삭할 때 천천히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건 너희들도 같이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스스로도, 선생님이 해주지 않아도 좀 스스로도 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문단 보자. 수소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하고 고분자 전해질 막을 지닌 그 연료전지를 많이 쓴대. 그러니까 지금하고 또 다른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즉 연료전지는 즉 무엇을 우리가 실제 많이 사용하는지, 연료전지로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새로. 자, 즉 백금하고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이 들어있는 연료전지가 많대.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서 출력도 크고, 뭐 저온에서도 뭐 작동되고, 뭐 좋은 것들이 좀 있네요, 장점들이. 자, 좀 더 읽고 나서 정리해보자. 음, 백금이랑 이 막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가 많다. 음. 자, 연료전지의 그 마이너스와 그리고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초미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일단 백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 연료전지에, 그치? 그래서 이 백금은 그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수소의 산화 반응을 와,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겠다. 백금은 일단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 플러스 극에서는 그 산소의 환원 반응을 좀 활성화시킨대. 자, 어때? 정리하면서 봐야겠다, 그치? 어, 연료전지 속에는 백금이 있는데 이 백금의 일단 이 마이너스 극에는 자,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반응을 활성화시킨다? 음, 산화 반응을 자, 산화가 뭐였어?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렇게 이 백금은 그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을 막 만들어내고 자, 그다음에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반대였죠. 그죠? 이제 산소의 그 환원 반응. 자, 이 환원 반응을 만들어낸대요. 음.
자, 그리고 이 두 극 사이에 있는 이 고분자 전해질 막, 막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극 사이에 있는 건가 봐, 그지? 그래서 이 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높고 음이온하고 전자 이동은 억제한대. 이 막은, 자, 정리하면서 가자. 그냥 막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자, 이 막은 일단 극 사이에 놓여 있고, 자, 극 사이에 놓여 있고, 자, 그 다음에, 음, 자, 양이온의 이동은, 좀 도와주지, 그지? 자, 이제 그런데 어때? 여기에서 이 음이온하고 전자, 음, 이렇게 끊어야 되구나. 자, 음이온하고 전자는 뭐 한다? 좀 억제한다. 그것의 이동은 좀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대. 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꽤 많이 읽었어. 꽤 많이 읽었는데, 이제 이 지문은 좀 독특하게 지금 읽은 내용이 꽤 많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한 문단 더 보고, 자, 저 39번 문제부터 처리를 해버리자. 음. 자, 5문단 볼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내용. 자, 연료전지에서 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자, 이제는 뭐야? 과정을 정말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 자, 이렇게 연료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자,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먼저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 연료 탱크가 있어. 자, 이거 어려워? 그러면 안 돼. 자, 연료 탱크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는 수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고,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 그럼 이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일단 마이너스 극으로 또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 산소는 플러스 극으로 공급이 되면 시작한대. 음. 자, 그렇게 해서 연료 탱크에서는 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치? 음. 자, 이것도 이제 다음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정리하면서 갈게. 음. 자, 일단 이 수소는 어떻다? 수소는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보지, 그지? 음. 자, 이제 그리고 이 공기 속에 어떤 산소는 또 플러스 극으로 공급이 되면서 만나게 돼.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럼 이 마이너스를 공급된 이 수소는 촉매속 백금에 의해,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자, 이 안에 지금 백금이 있잖아. 그래서 촉매속 백금에 의해서 이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로 분리된대. 음. 자, 근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온 이 수소는 백금에 의해서, 자, 백금에 의해서 이 수소 양이온하고, 음, 자, 전자로 뭐다? 분리가 된다. 자, 그 다음 보자. 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 수소 양이온은 이 막을 통해 통과해서 플러스 극으로 간대. 자, 그래서 이 수소 양이온은 이것은 이제 막을 통해 얘가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음. 이제 그리고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수소 양이온은 얘는 막을 통과해가지고 플러스극으로 가고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극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극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회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는 플러스극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다음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면, 그치? 전자는 지금 외부 회로로 흘러가지고 플러스로 가니까 이렇게 외부 회로로 흐르면 그렇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래. 음. 이렇게 해서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전기 에너지는 발생한다. 자, 그렇게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지게 되고 그렇게 동력원이 된다. 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일 보자. 자,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온다 그랬니? 산소가 들어온다 그랬다. 그치? 이제 그럼 플러스극에서 공급된 산소는 외부 회로를 통해, 얘는 들어오면은 바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온 그 전자와 결합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전자가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 보고요. 이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 온 그 전자하고 이제 바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산소 음이온이 된 후 결국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서 외부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솔직히 좀 과정이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마지막만 정리를 해보자. 음. 자, 이 플러스 극에서 들어오는 이 산소는 결국 뭐다? 그렇게 전자랑 결합을 하게 된 거죠. 자, 전자랑 그렇게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산소, 음이온, 그리고 또 양이온과 만나. 자, 그렇게 이제 외부로 배출이 된다. 물이 되어 뭐 외부로 배출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읽고 뭐 많이 정리한 것 같았지만 지금 분량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주 많지 않죠? 그쵸? 자, 문제 보자. 음, 더 작게 해서 보자. 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는 이 수소 전기체의 연료 전지를 지금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자, A는 마이너스 극이고, 그 다음에 이 B가 이게 왜 그래? 그리고 C, 이게 바로 고분자 전해질 막이래, 막. 우리가 왜 막은 사이에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극과 극 사이에 있다고 했었잖아. 선생님이 지금 정리했던 내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 보세요. 이 막은 극과 극 사이에 있다. 이제 이랬잖아. 음. 자, 그리고 이 D를 플러스 극이라고 할 거래. 음. 자, 그럼 보자. 이렇게 A하고 D에 들어있는 금속은, 자, A하고 D에 들어있는 금속이 뭔데? 백금이잖아. 자, 그럼 이것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그 이온화를 촉진한다. 자, 이랬거든. 자, 즉, 수소가 들어오는 쪽, 그리고 산소가 들어오는 쪽 각각인데, 그럼 이 각각의 이온화를 좀 촉진한다라고 말해도 되겠니? 이온화가 뭐지? 이온화라는 이 자체가 그 정리한 말 보시면 이게 곧 산화와 환원 반응을 얘기하잖아. 이걸 아울러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백금 자체가 결국 이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이온화해라고 하는 거 어때? 당연히 괜찮은 말이지. 실제 이 본문하고도 연결해 보면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 백금 얘기하는 지점에 이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을 또 플러스 극에서는 또 이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해 이랬거든. 알겠지? 우린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온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온화를 촉진한다. 괜찮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이제 볼게. B가 외부 회로거든? 그러면 B를 통해 일단 전자가 흘러가는 거 맞아? 맞지, 그치? 자,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거지. 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보면은 여기에 있다. 음. 자, 일단 백금을 통해서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가 분리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로 가 이랬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이 C가, 이 막이, 자, 이 막이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어떠니? 괜찮지. 이게 막의 역할이었잖아. 이것도 정리된 부분 보시면 이 막은 이렇게 해서 양이온은 도와주는데 이 음이온이나 전자는 억제한다. 그 이동을 억제한다 이랬잖아. 음.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본문이랑 연결해보면 여기가 되겠다. 자, 이 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도와주는데 음이온하고 전자 이동은 억제해. 여기. 음. 자, 그다음 3번 C를 통과해서 자, 이 막을 통과해서 뒤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을 자, 여기까지 보자 얘들아. 일단 자, 이 수소 양이온은 자, C를 통과해서 뒤로 가는 거 맞아? 맞잖아. 음. 자, 실제 이 수소에서는 이렇게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가 분리되는데 이 수소 양이온은 막을 통해서 플러스로 간다. 자, 이렇게. 음. 자, 그럼 이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다. 맞니? 맞지. 전자와 분리된 거잖아. 그렇게 전자를 잃은 수소 당연히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A와 B에서 분리된 전자는 이제 이랬어. 자, 그것이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가 또 이랬는데, 자, 어떤 여기에. 자, D에서 전자가 분리되니? D에서 전자가 분리돼?
아니잖아. 음. 알겠어? 자, 즉 전자 분리는 이거 A에 즉 수소 중에서 일어나는 게 맞지. 근데 D에서 또한 전자가 분리돼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 바로 왼쪽에서 뭐 우리가 또 지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지문 속에 그 오문단에 그 마지막 내용이었지. 자, 즉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동해온 전자. 오히려 이 플러스 극에서는 자,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온 전자가 있고, 자, 그것과 만나서, 그죠? 뭐 산소 음이온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부로 막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분리되는, 즉, 전자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동이온 전자와 결합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에 D에서는 그렇게 D에서는 수소 양이온하고 산소음이 결합해가지고 물 만들어져. 그렇게 외부로 배출돼. 뭐 이런 얘기죠. 음.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 풀었고요. 사실 그 남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이니까 마지막 한 문단. 그리고 뭐 한 문단밖에 안 남았잖아. 음. 자, 마지막 되게 간단합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그런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볼게. 자,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아서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대. 음.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 뭐, 오염물질의 배출이 좀 적고, 또 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자, 공기를 또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하는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의 기능도 좀 있다. 그런데 좀 고가래요. 자, 좀 가격이 비싸답니다. 자, 백금이나 뭐 이런 자, 이 막이 좀 가격이 비싸다. 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수소는 또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폭발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좀 보관이나 이동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육문단에는 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어떤 그 원료와 관련하여 이런 장단점이 좀 표현이 된 거야. 음. 38번 볼게. 자, 그럼 틀린 거 찾아라인데 볼게.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위험이 크다. 폭발 위험이 크다. 그래서 뭐좀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렀으니까 정화된 공기 배출한다 맞고. 자,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낮아? 아니잖아. 에너지 효율이 높죠. 아시겠죠? 뭐 친환경 적에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자,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 4번까지 보면요.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이야. 자, 가격이 지금 좀 비싼 게 그 단점이잖아. 그러니까 저가의 원료를 좀 개발하면, 자, 그러면 좀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음. 자, 40번 문제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자,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기억이 뭐냐면 이 전기하고 수소 전기 묶어서. 자, 그리고 이 니은이 뭐냐면 자, 이게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디귿 자, 이 디귿이 이 내연 자, 내연기관이다. 자, 1번 볼게. 자, 이렇게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틀렸지, 그치? 자, 기억이 전기하고 수소전기를 묶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수소전기에 연료 탱크가 왜 필요 없겠어? 우리가 지금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풀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치? 자, 나머지는 몇 개 보세요. 자, 일단 이 니은은 음, 하이브리드인데, 그럼 이 하이브리드는 기억에 쓰이는 모터와 리을에 쓰이는 엔진을 주행 상황에 따라 넣었더니, 그렇지. 하이브리드 자체가 모터하고 엔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디귿 내연기관은 기억 니은과 다르게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동차 주행에 활용하지 못하죠. 그쵸? 자,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쓰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이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연기관에는 그게 없죠. 음.
자, 그다음 4번. 그래서 기억 니은은 친환경차다, 그치? 자, 이것은 디귿에 비해, 그렇지. 배출되는 어떤 오염물질이 적죠. 또 이번에 기억 니은 또 역시나 이 친환경차는 디귿과 다르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출발한다. 이제 어때? 괜찮지, 그치?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발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역시 이제 포함시킬 수 있잖아. 자, 아시겠죠?